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요청해 주시는데요. 그 상담이 들어온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 신고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절차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학급 교체, 가해 학생과의 분리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학교폭력 신고는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로 피해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급을 변경하거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가해 학생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가해 학생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는 다른 처벌 절차를 따르며 보호 처분이나 선도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 등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라면 학교폭력 신고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행위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신고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피해 학생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 학생이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재산이 없어 직접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를 피고로 포함시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거나 학교폭력 행위를 방치한 경우에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 기록이나 의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교사의 감독 소홀이나 학교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경우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 폭력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학교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나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독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나 교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당시의 상황, 교사의 대응 방식, 학교의 정책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네, 민사소송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절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가해 학생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사건의 특성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 학교와 교사의 책임, 그리고 가해 학생의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지, 학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논리를 명확히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언이 있을까요? 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신고나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형사 절차, 민사소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손해를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 외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 학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도 대한민국의 한 부모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직 저희 애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학교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의 용기가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신 피해자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넘기려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